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밸류에이션을 이용하여 적정 가치, 주가 구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렛츠고!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일은 수치적으로 정확한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선 적정 주가보다는 적정 가치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 경제공황을 겪은 후부터 1980년에서 90년대까지는 PBR 자기자본이익이 가치투자의 기준이 되었다. 즉, 경제공황을 통해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많아졌기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가치투자자들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집중했다. 그래서 PER, 주당이익 비율, ROE, 자기자본이익률, EPS, 주당순이익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다가 인터넷의 대중화로 확장성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플랫폼 기업들이 대세가 되면서 이익이 적더라도 얼마나 독점적인 위치에서 성장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치지표가 TSR, 주가 매출 비율이다. 즉, 매출의 성장으로 인한 독점적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미국의 판과 테슬라, 중국의 BAT,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를 들 수 있을 것이고 4차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메타버스, 우주항공 로봇, 양자 컴퓨터, UAM 등의 신사업 또한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존 가치평가의 지표인 PER, PBR, ROE, EPS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익보다는 미래의 경제적 혜자를 위한 독점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므로 그들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TSR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치평가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에 맞는 가치에 대한 지표와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임을 명심하자. 예를 들어 쇼핑을 한다고 하자. 옷을 사는 기준과 과일을 사는 기준이 다를 것이다. 옷을 사는 기준인 치수, 디자인, 재질 등을 과일에 적용한다면 가치 판단이 전혀 안 될 것이다. 22년 6월 15일 기준 증권 섹터 PER은 3.27이다. 반면 반도체는 10.59이다. 이처럼 같은 지표라도 속해 있는 산업별 기준점이 다르다.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변화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또한 주가는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치에 대한 예상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나 과거의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됨을 명심하자. 위의 링크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업종별 기준 PER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도움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많다. 레이포트를 볼 수 있는 한경 컨센서스, 다트 전자공시와 더불어 투자가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다. 그렇다면 적정 가치를 구하는 개별 지표에 대해 알아보자. PER은 프라이스 어닝 라이오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 또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풀어보면 위의 내용과 같다. 속한 섹터의 평균 PER 값보다 낮은 PER이라는 것은 저평가라 말한다. 반면 업종별 1위 기업은 일반적으로 1에서 2 정도의 값을 더 쳐준다는 것을 기억하자. PBR은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셔의 약자로 주가 순 자산 비율을 나타낸다. 즉, 장부 자산 대비 얼마의 가치 인가를 나타낸다. 회사가 망해 매각하더라도 투자금 회수가 되는가를 말하는 지표로 1 이하이면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저평가라고 말한다. 서두에 말했듯이 이 지표는 과거 경제공황으로 망하는 기업이 많아지자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가 중요시된 시기에 주목받은 지표로 성장주에는 맞지 않고 일부 장치산업에 적용된다. EPS는 이링즈 PER 쉐어의 약자로 주당 순이익을 나타낸다. 즉, 일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말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이라면 EPS가 우상향할 것이다. ROE는 리턴 온 에퀴티의 약자로 자기자본이익률의 약자이다. 자산 대비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를 말한다. ROE가 높은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의 성장주 적정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적정 주가는 ROE 곱하기 EPS 플러스 변수 X. X는 변수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포함하면 된다.
경영인의 마인드, 각종 호재나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파워 등에 미치는 무형의 요소들을 더하거나 빼준다. 그럼 삼성전자를 예로 같이 평가해보자.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네이버증권 삼성전자 재무, 주요 재무 순으로 실행하여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초록색 1호, 표기된 수치가 예상 실적이다. 그럼 22년 6월 16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PER을 계산해보자. 삼성전자 PER은 6900 나누기 7040은 8.65, 위에 PER은 8.62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상 수치이기에 변동성이 있음을 인식하자. 그럼 반도체 업종 평균 PER 16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16 곱하기 7040은 112,640원이 된다. 내가 즐겨 쓰는 방법인 ROE 곱하기 EPS 플러스 X로 계산하면 15.14 곱하기 7040 플러스 X는 106,585원 플러스 X이다. 여기에 변수 X값을 넣어야 하는데 M&A 기대감, 그리고 2분기 3나노, GAA 공정, 파운드리 점유율 상승 기대, Z 플립사의 실적 기대, 내년 특별 배당금 기대, 반면 GOS 이슈, 인텔의 차세대 CPU 지원으로 DDR5의 저조한 수요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X값을 5% 정도를 더 주어도 무방해 보인다. 그 결과값은 111,1914원이 된다. 즉 111,1914원에서 112,640원이 적정 가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X값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악재가 호재로, 호재가 악재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고 개인에 따라 변수 X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꾸준히 관찰하고 어떠한 사건이나 기사의 본질을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찌라시에 현혹되어 본질을 보지 못해 잘못된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정원의 말만을 듣고 물건의 가치를 잘못 산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PSR은 프라이스 셀링 레이셔의 약자로 주가 매출 비율이다. 이 지표는 미국의 저명한 성장주 투자가 켄 피셔가 즐겨 사용한 지표로 그는 PSR이 1.5 이상이면 안 사고 3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으며 0.75 이하에선 적극 매수한다라고 한다. 아쉽지만 현재에는 그런 기업을 찾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더 싼 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자. 위에 삼성전자의 방법으로 네이버의 22년 예상 매출로 PSR을 구해보면 시가총액 나누기 예상 매출로 계산할 수 있다. 즉 PSR은 387,156 나누기 82,959는 4.66. 카카오를 계산해보면 PSR은 316,714 나누기 77,041은 4.11. 네이버와 카카오를 두고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더 저평가라고 참고하면 될 듯 싶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과거 테슬라의 주가를 설명할 수 없던 가치 투자들은 PDR,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 주가 꿈 비율을 만들어냈다. 지표의 투자자들의 꿈을 녹여낸 것이다. 어쩌면 나의 공식 ROE 곱하기 EPS 플러스 X 변수에서 변수 X가 꿈은 아닐까 싶다. 나의 공식에서 카카오의 적정 가격을 구하면 4,274 곱하기 17.49 플러스 X는 74,752원 플러스 X로 현재 주가가 72,300원이니 매수해도 괜찮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 비즈니스의 확장성, 성장성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 변수 X를 잘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임을 잊지 말자. 가난한 나는 이러한 명품 종목들을 사기 위해 세일 기간을 기다린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반복해서 시청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